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대치 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현장에 방문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좀 짧게 영상을 잘라봤는데 현장에 있다 오셨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전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 하고 있는데 8시 45분경에 검찰에서 이제 당사 민주연구원 8층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2층에 그 당원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 1층에 들어갈 땐 당원존에 가는 것처럼 해서 들어갔다가 8층에 이제 올라가면 민주연구원이 있거든요. 네. 그 민주연구원에도 출입도 이제 문이 이제 출입문이 이제 보안 시설이 있는데 당직자가 이제 그 보안 시설 이제 출입증 넣고 이렇게 들어갈 때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부원장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지금 그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쪽에서는 입장 변한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1차 압수수색 때에도 저희가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그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검찰이 거절했거든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한나라당 압수수색 때라든지 뭐 언론사라든지 그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독 그 이제 민주화 이후에 그것도 국감 중에 제1당 야당에 대한 정말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그 중앙 당사 압수수색을 지금 자행한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그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또 저희 사무총장하고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그 이제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그 전에 EXX라고 해서 국회를 모독한 발언 그리고 저 사상 초유의 야당 그 압수수색과 관련한 좀 사과라든지 재벌 방지 약속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협치보다는 협박과 겁박을 통해서 야당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행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예.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정부 여당의 그리고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 이런 기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10시에 긴급 의총을 열어서 예. 그 국감을 지금 잠정 중단하고 대통령실 앞에 기자회견을 하러 항의 방문을 하러 11시 30분에 이제 169명 예. 중에 이제 주요한 당직자들 지금 중앙 당사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가서 이제 항의 방문도 하고 이제 2시에 또 의총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추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원님 이재명 네. 대표 울먹이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실질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는 일이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 성역이 없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수차례 민주당이 과거 집권당이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꺼냈던 얘기들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돼 있던 국정농단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었던 그 당시 정권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꺼냈는지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왔던 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 힘을 활용해서 이를 저지하려 하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의 정당한 영장, 법 집행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라도 더 굉장히 표정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 전체가 지금 있게 되는 김용 부원장의 구속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법 리스크와 한 몸처럼 얽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공과 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압수수색 시도가 또 한 차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을 강제로 물리력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이무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를 검찰이 거부한 겁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이무제출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전부 다 열어주고 다 압수수색에 응하겠습니까? 이무제출 방식도 하나의 방법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강제보다는 이무제출 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양쪽 간의 저거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내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저렇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압수수색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제출 방식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검찰과 맞닥뜨렸을 때 이미 제출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러니까 그 정당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헌법적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청와대라든지 각 언론사라든지 그리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때도 마찬가지고 당시 한나라당의 압수수색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압수수색 있을 때 전부 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다 종결했단 말이죠. 네.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제 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일 시정연설 전까지는 압수수색 보다는 좀 이렇게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식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망신 주려고 하는 정치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희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라는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민주당은 정치 탄압으로 맞서고 있고 또 유동규 씨 진술에 대해서도 회유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나왔던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은 누구에게 회유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작심한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유동규 씨의 한국일보 인터뷰를 이제 보니까 작은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 하나에도 이 정도로 난리가 나는데 큰 돌을 던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에 네.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10년 정도를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왔고 또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성남시 시절부터 여기 대장동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기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선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관련돼서 사건에 대한 진실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유동규 씨가 내놓고 있는 발언들이 있고 예. 과거와는 사뭇 다른 또 사건의 진실에 매우 부합해 보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장동에 대한 범죄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남욱 예. 그리고 김만배 등 여러 일당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과의 발언이라든지 또 CCTV 내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하고 또 구속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서 현재 구속까지 되고 있는 뭔가 반전의 상황들이 있다면 유동규 씨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아님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 있는 정진상 실장 등 사람들의 주장이 필요한데 그들의 여기에 대한 반박 논거나 주장들은 온데간데 없고 공격의 화살을 국민의힘 정치 탄압한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있게 되는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 과연 검찰을 이른바 악마화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과거 조국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지켜봤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드러났을 때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둘씩 설명하기 대신 검찰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게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방식으로 끌고 갔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그리고 그다음 민주당이 수탈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왔던 게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건대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선거부터 나왔던 특히나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나왔던 일입니다. 그럼 여기 최대 피해자는 국민의힘입니까?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이 일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에 나왔던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가 민주당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의 참정권의 선택을 침해받은 또 다른 국민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 사실 거짓이라면 당당하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진실을 얘기하면 그만일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세우고 있고 내 시정연설 하는 부분들과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거를 정치 탄압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의 회피성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큰 설득으로 다가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저도 좀 한 말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 민주당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 하는 데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 지난 그 대선 경선 당시에 대장동권과 관련해서 9월 달에 이제 저 대장동권이 불거졌잖아요. 네. 그때 먼저 특검을 주장한 측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거부한 자 범인이라고 뒤에 저기 백도루까지 걸어놓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밝혀지다 보니까 오히려 대장동권과 관련된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50억 클럽으로 얘기하는 그리고 그 의원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당과 관련되고 윤석열 후보와 연관된 것들이 하나둘씩 계속 밝혀졌거든요. 특히 그 대장동권의 종잣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주인 검사도 윤석열이었고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또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거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났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는 특검하자는 얘기를 쏙 들어갔어요. 그저 국민의힘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와의 그 TV 토론에서 특검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예. 특검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어물쩍하고 그냥 넘어간 게 윤석열 그 저기 후보였어요.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이제 김기현 그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9월에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고 올해 3월에도 민주당에서 세 건의 특검법안이 발의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그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고 또 검찰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총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사건을 실무로 하고 있는 검사들이 모두 다 친윤계 의원들을 다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는 그 이 검찰 수사는 공정성이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특감을 다시 한번 또 예. 제안하면서 그렇다면 좋다. 그 정부 여당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건이라든지 그 정부 여당에서 받기 힘든 거 다 빼고 대장동 건만이라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네. 제안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정부 여당에서 더 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민주당의 입장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받고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거를 김용 부원장이 줬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게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장동 건이 1년 동안에 처음 배임으로 시작했다가 뇌물로 시작됐다가 다시 불법 대선 자금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네. 과정이지 않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이 수사가 시작됐어요. 작년 10월 3일 날 유동규가 구속이 되고 그 10월 20일까지 383일 동안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구속이 풀리는 10월 20일 날 이 진술, 불법 대선 자금 진술하고 나오거든요. 저희는 뇌물죄 형량이 최대 뭐 15년 이상도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불법 대선 자금을 단순히 전달했다라고 하면 뭐 그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뇌물을 수수했느냐 아니면 돈을 받아서 전달했느냐 요 차인 거죠. 그래서 유동규의 그 형량을 낮추려는 그 의도와 저 김용을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검찰의 그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를 검찰에서 회유했다라는 정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유동규 씨가 죄를 자백한 거지 않습니까? 네. 자백한 그 범인을 왜 풀어줍니까? 그것이 하나 또 하나는 그 동거녀를 검사실에 동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감장에서 그 중앙지검장한테 그 이제 9월달 대장동권 외에 9월달에 위례 신도시권으로 추가 기소를 하거든요. 예. 추가 기소를 하면서 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시킬 노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방 법원장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을 금전을 200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4번에 걸쳐서 8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2001년 4월은 한참 이제 당내 경선이 한참 중일 때였는데 그때는 이미 대장동의 그 모든 그 뭐 이렇게 건설이나 이런 건 다 이미 완료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차된 시기에 김용 부원장이 그렇게 그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것도 의문인 데다가 그 2021년 그 9월 달에 네. 그 남욱 그 저 변호사가 해외 도피하고 있다가 들어오면서 JTBC랑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때 그 뭐라 그러냐면 그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 저 이재명 대표는 12년 동안 로비를 했는데 CR도 맥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의 진술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 상태에서의 진술 중에 어떤 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 것인가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그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속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좀 풀려난 유동규 씨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 씨가 만약에 이 뇌물죄로 본인이 돈을 받고 전달한 상태 속에서 예. 정치자금, 대선자금은 이른바 전달한 운반책이었는데 이 내용 속에서 모든 거를 본인이 다 뒤집어 씌고 뇌물을 받은 뇌물 수수자가 되게 된다면 유동규 씨 입장에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른바 여기에 대해서 회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지은 죄를 받겠다.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죄가 있으면 그 지시한 죄를 받으면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지은 죄가 있다면 함께 지은 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대신 내가 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에 대한 수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누군가의 증언만으로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겠습니까? 그 관련된 어느 정도의 증거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체포 이후 구속되고 이제 곧 기소가 되게 된다면 그 이후로 재판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안들은 드러나게 되겠죠. 네. 예. 그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 될 일인데 지금 현재는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것 자체를 아예 전면 차단시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인 것처럼 보이고 예. 이런 이재명 대표 입장에 민주당도 거의 한 배를 탄 것처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과거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과연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 책임을 질 것인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중에 유명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네. 그런데 정치 보복이라면서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이 이제 안 통한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게 수사의 방향일 텐데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빠져버리고 검찰의 문제 또 이를 바라보게 되는 또 다른 정당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게 되면 죄를 지으려고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당기는 것 아니냐. 예. 과거 이제 특검 문제도 얘기하시는데요. 예.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규 씨의 발언이 워낙 많은 터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끌어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시 유동규 씨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진상 실장과 통화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범이라면 그 내용들을 찾아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들어갔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런 일들이 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 그럼 기존에 기존에 다른 사건으로 아마 된 것 같더라고요. 성남 FC 예. 등에 대해서 예. 마찬가지 건입니다만 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의 줄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축소 수사, 은폐 수사처럼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검을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순차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특검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끄집어서 물타기 하게 되는 발언들을 오히려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야당 대표의 측근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노린 수사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 특검을 하자는 주장인데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특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내가 수사받고 있는 곳을 고르듯이 쇼핑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이 그냥 주변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입니다. 예. 지금 긴급체포돼서 구속된 김용 부원장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갑자기 특검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결국 법안을 통해서 특검법이 처리가 되게 될 텐데 가장 강력한 의석의 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과 입김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 상황 속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신들 마음대로 이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을 주장하게 되는 건 수사를 회피하고 시간 끌고 지연 전략을 피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세간의 비판,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한마디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은 법에 의해서 그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검법은 뭐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할 때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에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보태야 될 게 있는데 네. 일단 김용 부원장은 그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그 정치 검찰로 인해서 증거가 조작된 사례들이 정치권에서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MB 정부 때 한명수 전 총리라든지 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 관련된 증거들이 조작돼서 그런 세간에 막 문제가 되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 그런 일련의 진행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검찰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유동규 씨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3일 날 구속해서 10월 20일 날 석방했거든요. 그 석방한 경위도 석연치 않은 데다가 383일 동안 그 검찰과 수사관 400명이 대장동 수사에 달려들었어요. 네. 근데 아무런 것도 기소도 못하고 각상도 그 의원 아들을 퇴직금을 받은 50억에 대해서만 지금 기소가 되고 나머지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불법 대선 자금을 줬다라는 거로 바뀌면서 이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석방을 왜 유동규 씨를 석방했는가에 대해서 석방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라. 라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동규 씨가 하는 발언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사화시키고 이렇게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것도 과거의 정치 검찰들이 피의 사실들을 언론에 흘려갖고 하는 그런 것들과 아주 유사한 그 행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사실상 피의 사실 공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과는 좀 다른 상태로서 지금 현재 있는 객관적인 사실 혹은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과거 2017년도, 16년도 때 국정농단 사건 고영태 씨를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건 핵심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고영태 씨를 의인이라면서 칭송하고 함께 사진 찍고 했던 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동규 씨를 대상으로 의인이라 칭하거나 유동규 씨를 대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유동규 씨가 나와서 본인이 경험하고 겪었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론이 앞다퉈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죄가 있고 거짓이 있다면 본인도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진실 규명의 시간은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대강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로 시한을 정해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내일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 시정연설할 때도 국민의힘에서 피켓팅하면서 그 친목 시위하고 야유 네. 보내고 막 했거든요. 사실은 그 이제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니 이 XX라고 그거를 민주당을 지칭한다라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분한테 그런 국회와 시정연설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감표명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을 오면은 이제 피켓팅을 들고 침묵 시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그 제1야당에 대한 그 강제 침탈성 그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시에 다시 이제 의총에 논의해서 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제 결정될 그런 예정이고요. 예. 저는 이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정사상 뭐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1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제출 방식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야당 당사를 이렇게 침탈하는 것은 이것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대위원님 덧붙여 주시죠. 네, 야당 당사가 아니라 뭐 당사 내에 입주해 있는 민주연구원이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시정연설은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의 예산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태 속에서 민생,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행위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내용들을 차분하게 들어보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예산안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들을 비판하는 게 야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한 묶음처럼 묶어내는 것 옳지 못하다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근거로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그 논란의 발언을 또 끄집어서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지금도 민주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이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바이든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비속어 논란이 또 국회를 향한 게 아닌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 가지의 주장만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비속어를 국회에다 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민주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바이든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중적 모순된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잡아서 끊임없이 이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충분히 비판할 만큼 한 얘기를 다시금 또다시 끄집어서 지금 시정연설 대목까지 같이 엉겨지는 건 전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민생, 경제가 정말 힘든데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야가 같이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만 해도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이 XX는 명확하게 민주당을 지칭한다고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야당하게 이 XX라고 얘기하고 협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야당에서 먼저 협치하자고 계속 얘기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풀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안 하는지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 각종 그 국정 참사들을 덮고 그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지지율을 좀 많이 하려는 그 의도 아니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주장들을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하면 그에 대해서 오는 답변들은 오히려 더 그 강대강의 그 전국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발언들만 되돌아오니까 예. 더 답답한 그 상황이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이런 SNS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묶어봤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가장 선명한 것은 자진이 사퇴하는 것이고요. 사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리즈 총리가 4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들인데 그런 방식이 있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희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내란 죄로 이렇게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를 받다가 네.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는데 그것 역시도 김혜영 전 의원은 유죄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맞서야 될 때고요. 예. 지금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데 내부 총질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구를 이재명을 향해서는 안 되죠. 그 총구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야지 올바른 방향이죠. 번지수를 전 잘못 짚은 거라고 보고요. 네, 대변인께서도 내부 총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이 검찰의 2차 그 침탈성 압수수색 때문에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더 이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이제 뭉쳐졌다라고 보고요. 김혜영 의원은 전 의원이죠. 예. 전 의원이 이제 한 분이 저런 발언을 한 것인데 그 국민의힘도 유승민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지금 당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혜영 전 의원 한 분이 얘기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그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분은 지금 당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좀 외화시키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윤석열 검찰의 사정 정국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김혜영 전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 불거져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수사 상황에 달려 있겠죠. 예. 그러니까 김혜영 전 의원도 현재 나와 있는 언론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본인의 판단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른바 실현된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를 같이 지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같이 얽혀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문제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만약 단죄가 진실로 일어나게 되는 순간 얼마 시기가 되지 않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 몸처럼 얽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두고 논쟁들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사 상황을 통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모색을 하게 될지 민주당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